갓난아기를 훔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친엄마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반푼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유괴범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지. 지금 네가 누구 덕에 공주로 사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친아버지는 의문의 폭발 사고로 실종됐고 양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수상하다고 했지만 윗선에서 사건을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전설의 스타 탤런트 출신, 재벌가 며느리, 드림호텔 대표, 최화영.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 여자가 훔친 건 아이 하나가 아닙니다. 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완전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시작됩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전쟁 누가 이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최화영. 이 여자의 정체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전설적인 스타 탤런트 출신, 드림호텔 대표, 재벌가 며느리.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 스토리죠. 하지만 그 우아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소름 끼칩니다. 내가 오장미 대신 설인이 저를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지. 지금 지가 누구 덕에 공주로 사는데? 들으셨습니까?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자신이 직접 유괴했습니다. 정숙희라는 여자에게서 갓난아기를 빼앗아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 마서린을 자신의 딸로 키우며 재벌가 공주로 만들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다음입니다. 최화영은 설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 쌍둥이 중에 오장미를 데려왔다면 지는 지금 정숙이 딸로 고생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 팔자 누가 고쳐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유괴범이 피해자에게 네가 고생 안 하게 해줬으니 감사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운명 자체를 강탈한 겁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자매. 하지만 한 명은 재벌가에서 금수저로, 한 명은 반찬 가게에서 흙수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가른 건 단 하나. 최화영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 여자는 왜 아이를 훔쳤을까요? 거기엔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정숙희. 이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의 지성미를 갖춘 똑똑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미 예쁘다. 장미 숙희 딸이다. 옷의 아이처럼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드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사고라고요. 하지만 정말 사고였을까요? 정숙이 그건 멍청하게 오장미 구하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반푼이 되고 최화영이 한 말입니다. 정숙희는 자신의 딸 오장미를 구하려다 절벽에서 떨어졌고 그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오장미가 절벽 근처에 있었을까요? 갓난아기가 혼자 절벽까지 기어갔을 리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를 그곳에 두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숙희가 구하러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화영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동석이라는 남자를 주목해야 합니다. 드림그룹 회장의 아들, 그리고 정숙희와 사랑에 빠진 남자, 쌍둥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최화영은 이 남자를 빼앗기 싫었던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최화영의 좌우명입니다. 그녀는 정숙희를 제거하기 위해 아이를 미끼로 쓴 겁니다. 정숙희가 지적장애인이 되면 마동석은 떠날 거라고 계산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와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왜일까요? 마동석의 핏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재벌가 며느리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최화영이라는 여자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마서리는 어떨까요? 재벌가 손녀로 자란 이 여자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그룹 후계자,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력.
내 인생, 원하는 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시시해. 설인의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오히려 공허한 인생. 하지만 그녀의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수키란 그 여자가 날 낳은 엄마가 맞네. 그런데 쌍둥이 중에 나를 훔쳤다고? 그건 유괴잖아. 쉣, 미쳤어. 설인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키운 엄마가 유괴범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친엄마는 따로 있고 그 여자는 반푼이가 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에겐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설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정숙이란 사람 딸이라고? 그걸 싫어. 그 반푼이 여자 딸인 건 싫다고. 내가 왜 그 여자 딸이어야 돼? 짜증나. 보세요. 설인은 진실을 부정합니다. 채화영에게 세뇌당한 겁니다. 정숙희를 반푼이라고 부르며 경멸합니다. 자신의 친엄마를. 이게 바로 채화영이 설인에게 한 진짜 범죄입니다. 아이를 훔친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 아이의 마음까지 왜곡시킨 겁니다. 자신의 친엄마를 혐오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채화영의 다음 행동입니다. 설인이도 잘 감시하겠습니다. 설인이 보기보단 영특한 애라 금방 눈치챌 수 있어. 조심해. 채화영은 설인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더 알아내지 못하도록, 오장미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지만 설인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감시하겠다고? 웃기지 마. 내가 엄마를 조종할 거야. 이제 이 모녀 사이에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감시와 조종, 거짓과 진실. 누가 이길까요? 이제 오장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반찬 가게에서 자란 이 여자. 투박한 안경을 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평범한 딸. 엄마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게 꿈인 소녀.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미모 가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수키네 반찬 가게를 총지휘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니, 정말 사고였을까요? 장미의 아버지 오복길은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순정남이었습니다.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착한 남자였죠. 배포 크고 목소리도 굵고 우락부락한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렸습니다.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했던 남자. 그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드림호텔에서 갑자기 거기까지 가신 것도 이상하다고요. 거기다 아빠 휴대폰도 깜깜같이 사라졌다고요. 장미의 말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드림호텔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거기 갔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은 왜 사라졌을까요? 더 이상한 건 사고 현장입니다. 아빠 여기 오는 길도 그렇고 정말 외지네요. 만약 아버님을 해치려고 했다면 CCTV도 없는 여기가 딱일 것 같은데요. 백호의 말입니다. 사고 현장은 CCTV도 없고 근처에 민가도 없는 완벽한 범죄 장소였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윗선에서 종결시키라고 했대요. 힘 있는 사람에 관련 있는 게 틀림없어요. 형사도 미심쩍어 합니다.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데 갑자기 종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강제로 종결됩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드림호텔 대표 채화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오복킬 휴대폰은 나한테 있으니까. 이 대사를 보세요. 누군가 장미 아버지의 휴대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이 모든 걸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선전포고를 보세요. 장미는 더 이상 평범한 반찬가게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복수자가 됐습니다. 채화영을 무너뜨리겠다고 결심한 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그 동생이 채화영의 딸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장미가 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장미의 가족들도 비극 속에 빠져듭니다. 오태평, 장미의 오빠.
단순 무식, 씩씩한 이름 그대로 태평한 남자였습니다. 세상 급한 것 없고 행복한 무한 긍정의 소유자였죠. 의리 파이고 믿을 만한 남자지만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 갖은 사기를 다 당하는 허당이었습니다. 가수로 대성하고 싶었지만 일은 뜻대로 잘 안 풀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큰 좌절을 맛봅니다. 나도 죽겠어. 온 집안이 쑥대밭 됐는데 내 밥벌이도 못하고 사장이 노래 들을 줄 모르시네. 태평이도 라운지바에서 잘렸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고 장례 치르느라 무대에 못 나간 사이 다른 가수로 교체된 거죠. 무대복까지 할부로 맞춰놓고 잘린 겁니다. 오빠는 돈 받아도 무대복 산 거 할부 갚아야 돼. 오빠는 뜨기 전까지 집에 돈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장미가 오빠를 위로합니다. 이 가족은 정말 불쌍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강백호와 강준호. 두 형제가 같은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오장미를.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백호의 고백입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준호의 독백입니다. 두 형제 모두 진심입니다. 백호는 해피바이러스, 멀티플레이어, 정의감 넘치는 훈남 변호사. 준호는 미슐랭 3스타 셰프, 차갑고 완벽한 시크남.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형제. 하지만 장미를 향한 마음만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호의 아버지, 강남봉 교수. 이 남자가 장미 아버지의 사고와 연루됩니다. 경찰이 왜 최 대표를 조사하냐고. 강 교수님이 사고를 냈으니까. 보세요. 백호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백호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계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봉 교수는 채화영의 예팬이었습니다. 환상의 책받침녀, 캠퍼스의 여신 채화영을 짝사랑했던 남자죠. 채화영은 이 남자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미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백호와 장미의 사랑은 끝입니다. 아버지의 원수와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채화영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장미와 백호를 갈라놓는 것. 그래서 준호가 장미를 차지하게 만드는 것. 왜냐고요? 준호는 설인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설인이 아무리 준호를 좋아해도 준호는 냉담합니다. 채화영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자신의 딸 설인이 좋은 혼처를 못 찾을까봐. 그런데 이 삼각관계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호는 장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절대 장미 씨 포기 안 해요. 백호 씨 아버지랑 이렇게 안 좋은 인연을 얽혔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장미가 묻자 백호는 대답합니다. 절 내치지만 말아주세요. 장미 씨 이 사건의 진상, 아까 아버님한테 약속한 것처럼 제가 꼭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백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알면서도 장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면 준호는 다릅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준호에게 장미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얼음장 같은 자신을 녹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로 성공했지만 항상 각 잡혀있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았던 준호. 바늘 하나 안 들어갈 만큼 웃음기 없는 시크남이었던 그가 장미 앞에서만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석. 쌍둥이의 친아버지이자 정숙희가 사랑한 남자. 이 남자가 실종됩니다. 모나코 해상에서 요트를 타다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요트 주변에서 큰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폭발음? 이게 사고일 리 없습니다. 누군가 마동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동석 씨도 없는 마당에 네가 애를 낳아 키우겠다고? 어림없어. 채화영이 한 말입니다. 이 여자는 마동석이 죽었다는 걸 확신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건 채화영이 마동석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 마동석을 죽여야 했을까요? 첫째, 마동석은 여전히 정숙희를 사랑했습니다. 난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최화영 씨는 우리 백화점 모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과거 마동석이 최화영에게 한 말입니다. 최화영은 처음부터 마동석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마동석이 살아있으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아이를 훔친 것, 정숙희를 반푼이로 만든 것, 이 모든 범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셋째, 마 회장의 유산 문제입니다. 마동석이 죽으면 설인이 유일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설인은 최화영의 딸이니까 결국 모든 재산이 최화영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최화영의 최종 목표입니다. 드림그룹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동석과 정숙희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동석 씨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난 동석 씨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최화영이 과거에 한 말입니다. 최화영은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침을 떼시는 건가, 아님 생각이 안 나는 척 하시는 건가. 저번에 회식 후에 술에 취한 동석 씨를 내가 데려다 준 적이 있잖아요. 나를 안으면서 숙희라는 이름을 부르던데. 최화영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최화영 씨, 당신이 뭐 성모 마리아라도 돼? 아이는 혼자서도 생길 수 있나 보죠? 난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그럼에도 최화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 회장에게 찾아가 협박까지 합니다. 만약 저를 끝내 내치신다면 백화점 이미지에도 영향이 크실 텐데요. 이미 신문이고 어디고 제가 아드님 아이를 임신한 걸 다 아는데 저를 이렇게 모질게 내쳐보세요. 그 비정함에 소비자들은 필시 드림 백화점의 발길을 끊을 겁니다. 언론 플레이와 여론을 이용한 협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화영이라는 여자의 본질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장미와 설인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철 대표가 장미를 찾아갑니다. 위로한다는 핑계로.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겁니다. 장미와 설인을 만나게 하려는 거죠. 왜냐고요?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5세 수준이지만 요리 솜씨는 남아있습니다. 이건 무의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계기로 기억이 돌아온다면 최화영의 모든 범죄가 밝혀질 겁니다. 셋째, 마동석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체는 못 찾았으니까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어. 이 대사가 복선일 수 있습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 돌아온다면 최화영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넷째, 백호와 준호 형제의 대결이 심화될 겁니다. 왜 말로 하지? 동생을 패해. 이미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싸우는 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또다시 최화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수? 사랑?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주제는 운명의 강탈입니다. 최화영이라는 여자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훔쳤습니다. 정숙희에게서 사랑과 지성을 빼앗았습니다. 마설인에게서 친엄마를 빼앗았습니다. 오장미에게서 친아버지와 편안한 삶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동석에게서 사랑하는 여자와 딸들을 빼앗았습니다. 이 모든 강탈의 정점에 최화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복수는 성공할까요? 아니면 최화영이 또다시 모든 걸 빼앗아 갈까요? 그리고 마설이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자신을 키운 유괴범 엄마? 아니면 자신을 낳은 친엄마?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왜냐고요? 이 드라마에서 진실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거짓과 연기와 계획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 이 드라마의 진짜 무서움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